안녕하세요. 저는 무엇이든 답해드립니다의 연출을 맡은 김예진입니다. 생성형 AI가 출시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허위 정보와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인식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죠. 대화형 미 하원 의원의 인공지능입니다. 연설문을 쓰고 의사,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1,300만 명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빙성 없어요. 그냥 심하게 말하면 뇌피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 시대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모르는 것을 검색해 봅니다. 검색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화두가 된 생성형 AI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대학생 한 명과 함께 생성형 A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기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보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성형 AI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컴퓨터 상식 뭐 이런 과목에 보면 정보 과목에 보면은 이런 문제 있어요. 다음 중 컴퓨터의 특징으로 맞지 않은 것은 뭐 1. 정확성, 뭐 무한성, 뭐 저장성, 장도성 몇 번이요? 그쵸. 지금 답이 애매하죠. 그때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웃으면서 창의성, 컴퓨터가 무슨 창의성이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게 인공지능이 된 거죠. 그래서 창의성, 인간이 하는 창의적인 활동을 기계로 구현해보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고, 그 모래시계 있죠. 모래시계가 이렇게 됐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예전에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거기서 뭔가에 얻어낸 거거든요. 결과를 그 중에서 그 학습된 데이터로 어떤 뭐 분류를 한다던가 또는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은 없는 곳에 없는 거 이렇게 무에서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사용해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보셨나요? 주로 자료 수집이나 좀 자료 수집에 관련한 논문 이런 거 찾고 싶을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전공 수업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AI와 관련된 걸 되게 좋아하셔서 제가 실제로도 과제를 할 때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세고 거기에 대세에 맞추지 못하면 이제 도태되는 게 이쪽 업계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용하는 추세고 교수님도 사용을 굉장히 권장하시고요. 교수님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들 사용해서 수업 강의에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짜는데도 다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거의 뭐 그냥 업무에 컴퓨터를 쓰듯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주위에 다 거의 많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흡족해하면서 또는 이제 거의 없으면은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는 주변 지인들은 분야가 대부분 이제 좀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래서 강사나 또는 개발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 파트,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업무 그
이렇게 사무직 중에서도 이제 서류 작업이 많은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거 주인들한테 얘기 많이 듣고요. 제가 잘 아는 아주 조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본인의 그 SNS에 이제 하루라도 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하소연을 벌써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올리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로 과제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때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답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검색해보는 편이에요. 아니요. 신빙성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의 질이 어떤지는 뭐 제쳐두고 그냥 딱 읽었을 때 문맥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거나 아니면 재질문을 했을 때 완전 다른 답변이 돌아오는 걸 보고서 이는 참고하긴 좋지만 내가 한 번 더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고. 네, 아예 없다고. 그럼 여기 아예까지는 아니어도 한 10%, 20% 정말 완전히 의심해야 할 만큼. 과연 인공지능은 믿어도 되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장점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질문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해요. 한 번 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어서 작성도 해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존의 검색 엔진과 다른 이유입니다.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에 맞춰 답변을 제공하고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고 있는 바가 많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했으면 제가 아예 모르고 있던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건 코딩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이제 반복 작업이나 굉장히 간단한 코딩 같은 걸 부탁하면 친구가 코드를 이렇게 쫙 짜서 이제 내보내 주거든요. 정보 수집하는데 진짜 용이한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나 검색이나 뭐 논문으로만 찾기 어려운 부분을 좀 넓게 조사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픈 AI에서 만들 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너무 맞는데 표현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영어권에 아주 싼 인력들 주로 뭐 아프리카 대륙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알바로 투입을 해가지고 문장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어색하다 이러면 X 이거 자연스러워 사람이 쓰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말은 많아요. 그걸 하면서 그 문장이 되게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 굉장히 끔찍한 그런 문장들도 있고 한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돼가지고 만든 시스템이라서 발표되고 있는 어떤 챗봇보다도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복잡한 질문까지 모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복잡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구성안의 목록을 꽤 잘 작성해줬어요.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 활용 분야, 문제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물어볼게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즉석에서 답변이 제시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에 따르면 영국의 가디언 기사를 모방한 가짜 뉴스가 생산되었고, 인도의 몇몇 대형은행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 예를 들면 라던가 달리 이 두 개는 다 오픈 AI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퀄리티가 높고 정교할수록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실제 사람이 한 것 같이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겠죠. 근데 뭐 쉽게 편한 말로 거짓말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거짓말하고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잘못된 정보도 정말 너무나 그럴듯하게 결과를 내요. 그냥 결과 뭐 단어 형태로 쭉쭉쭉쭉 나온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학교의 종류 이랬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딱 이렇게 나왔고 대학교 그다음에 무슨 뭐 카메라 학교 막 이렇게 나왔어요. 카메라 학교는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걸 문장으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쫙 풀어서 뭐 카메라 학교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졸업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니까 그걸 보고 이게 허위다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퀄리티가 높을수록.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특히 중요한 문서, 뭐 보고서라던가 논문이라던가 기사라던가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팩트 체크 없이 썼다가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럼 인공지능의 답변이 허위 정보일 수도 있겠네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답변에는 출처가 없어서 정보를 찾기가 힘드네요. 인공지능의 답변에 따르면 영국의 가디언 기사를 모방하여 유명한 기자의 이름을 넣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영국의 가디언에서 GPT-3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한 체험기를 적은 내용을 변형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영국 기자를 모방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기사임을 밝힌 칼럼이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7월 인도의 몇몇 대형은행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을 사용해 해당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어플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은행이 인공지능 챗봇 이 어플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인도의 한 대형은행이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것은 맞지만 이는 시스템 설정의 오류일 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례가 아니었으며 인공지능 챗봇 이 어플은 한국 기업이 만든 일상 대화 어플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답변이 사실은 짜깁기 된 허위 정보였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각, 즉 허위 정보가 쉽게 생성되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인물입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인터뷰를 위해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3명을 알려달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소개한 3명의 전문가는 모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답변이 결국에는 모두 허위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더 복잡하고 똑똑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자 모르는 걸 이제 그 문맹에서부터
글자는 알지만 글자를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이제 문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AI도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게 된 것이 AI가 인류가 글자를 쓰듯이 그 정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AI 리터러시라는 말이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럼 뭔 말이냐? 내가 지금 AI를 쓰고 있어. 우리 TV 누구누구 불러가지고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AI라는 걸 모르고 먼저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네. 똑똑하네요. 이거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런 게 AI 기술을 그냥 내가 생활 속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AI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그냥 쓸 때 생기는 게 이제 AI 문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쓰면은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죠. 그래서 AI 리터러시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예요. 이게 뭐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 적어도 딥러닝 이게 AI다. 딥러닝은 어떤 식이다. 기계가 학습한다. 학습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적어도 이제 뭐 전문가처럼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가지고 뭔가 컴퓨터에서 처리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 이 정도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이걸 쓰는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생겼던 문맹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글자를 모르는 게 문맹인데 글자를 알아야 돼. 그럼 리터러시가 해석해야 돼. 글자를 무조건 알면 되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인 거는 없죠. 그런데 이 AI 문해력, AI 리터러시에는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AI 윤리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옳게 써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바르지 않다. 인류의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그 어떤 부정하게 쓰는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그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기술이나 장비들에 대해서 빨리 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력.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써.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좀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골치 아프지만 그걸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식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그 세 가지가 AI 리터러시에 포함이 되고요. 여기 이걸 통해서 알아보는 건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용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읽는 것, 저에 있어서도 다시 확인하고 또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AI를 AI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학습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도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AI를 사용하되 굉장히 철저하게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I를 사용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내가 이게 정말 올바른 결과물인지 나에게 적합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완전히 AI에게 이제 완전 자아위탁을 해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해버리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는 꽤 답변의 신빙성이 높아서 신뢰를 했었는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맞지 않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네요. 완전히 믿을 수는 없고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일상에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실천하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하게 된 인공지능.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수록 명확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답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